미국과 이란은 결국 전쟁 중단을 위한 제한적 임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본 합의안 초안은 교전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과 같은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들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낙관적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이란이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협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적인 모습 뒤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 주둔 중인 5만 명의 미군 이 항공모함, 구축함, 원정부대, 해병대, 전투기에 배치되어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임시합의에 가까워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격전의 잠잠함인지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Вам за это благодарен. 바로 지금 백악관은 여전히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더 구체적인 핵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백악관은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자 이제는 사실상 시간 제한이 없다는 식으로 암시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주 금요일에 중국을 방문할 때쯤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다시 군사력 사용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시진핑 앞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승리자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비트코프와 제로드 쿠슈너 그리고 몇몇 이란 관리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인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조항 중에서 이 합의는 이란이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한 임시 모라토리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는 데 동의하며 양측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시 모라토리엄도 있지만 이 전쟁에는 또 다른 요소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그의 팀은 도널드 트럼프 및 그의 참모들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미-이란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수요일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베이루트에 공습을 가했으며 그 목표는 헤즈볼라의 두 고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휴전 체제를 지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부분적인 합의라도 이루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이 이미 시장을 움직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가격과 세계 주식은 목요일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반대로 유가는 공급 차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테헤란과 워싱턴은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합의에 대한 목표 수준을 낮췄다고 합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운명과 핵 활동 중단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갈등의 재발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 합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백악관이 3가지 주요 단계로 전개될 구조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해결, 그리고 나서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위해 30일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협상 중재자인 파키스탄 소식통에 따르면 공식적인 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가 체결에 가까워졌지만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핵심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4월 7일에 선포된 휴전 체제에 의해 전면적인 군사행동이 중단된 전쟁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제안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라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테헤란이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내세운 또 다른 핵심 조건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 측 동맹들과 입장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이란과 최소한의 부분적 합의라도 이루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전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일종의 후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메모랜덤에는 워싱턴이 과거에 제기했고 이란이 거부했던 몇 가지 핵심 요구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중동의 대리 세력들, 그 중에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메모랜덤에서는 이란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기급에 가까운 450kg의 우라늄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으며 따라서 테헤란은 이제 대화 시작의 조건으로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에 대한 안전 보장, 그리고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실제로 전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약 5만 명의 군인을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원정군 사령관들과 함께 파견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부대와 전투기에 탑승해서 말이죠. 배낭의 낙하산과 생존 키트를 챙기고 말이죠. 그들 모두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선언한 임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지구상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작전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군대가 이 지역에서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군사행동의 상태에 대해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에핑레이지 작전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솥은 주요 노력이 곧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돕는 데 집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이 노력들조차 결국 중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군대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히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